여러분 절대 아침 공복에 비타민C 드시지 마세요. 위벽이 녹아내립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10년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비타민C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먹어도 효과 없고 오히려 위장만 망가뜨리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비타민C를 먹어도 흡수율이 3배까지 차이 납니다. 어떤 분은 피부가 맑아지고 피로가 사라지는데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비타민C 먹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해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오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C가 진짜 하는 일. 둘째, 부족하면 나타나는 무서운 증상들. 셋째, 흡수율 3배 높이는 복용법. 넷째,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 다섯째, 음식으로 비타민C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 끝까지 보시면 평생 건강이 달라집니다. 먼저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뭘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제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예요. 우리 몸은 매 순간 산소를 쓰고 에너지를 만듭니다. 자동차 엔진처럼요.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겨요. 이게 바로 몸속 녹입니다. 쇠가 녹슬면 어떻게 되죠? 부서집니다.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쌓이면 세포가 녹슬듯 손상됩니다. 피부가 칙칙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결국 노화와 질병이 시작돼요. 여기서 비타민C가 등장합니다. 이 비타민은 활성산소를 붙잡아 중화시키는 천연 소방수예요. 집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오죠. 비타민C는 몸속 소방차입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잡아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5년간 3만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42% 낮았어요. 10명 중 4명이 심장병을 피한 겁니다. 이게 비타민C의 진짜 힘이에요. 혈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끊임없이 피를 보내는 펌프죠. 그런데 이 펌프의 배관, 즉 혈관이 상처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마치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처럼요.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립니다. 심근경색, 뇌졸중의 시작이에요. 비타민C는 이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혈관의 수리공인 셈이죠.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68세 김옥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10년간 약을 드셨어요.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6개월간 꾸준히 드신 후 혈관 나이가 10살이나 젊어졌어요. 의사인 저도 놀랐습니다. 물론 비타민C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큰 역할을 했어요. 피부에서도 역할이 큽니다. 여러분,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 탄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비싼 콜라겐을 먹어도 비타민C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왜냐고요? 콜라겐은 비타민C가 있어야만 합성되거든요. 공장에 재료는 있는데 기계가 없는 것과 같아요. 비타민C가 바로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충분한 사람은 피부가 맑고 상처가 빨리 낫습니다. 손주들 손톱에 긁혀도 금방 아물어요. 이건 미용이 아니라 세포 재생 속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비타민C를 3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탄력이 23% 증가했습니다. 주름 깊이도 15% 감소했어요. 비싼 화장품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뇌와 신경에도 비타민C는 필수예요. 우리 뇌는 몸 전체 산소의 20%를 씁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심하죠. 마치 공장 굴뚝에서 매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비타민C는 뇌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기억력 저하나 치매 초기에서 비타민C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 저하가 35% 느렸습니다.
손주 이름 깜빡하지 않으려면 비타민 C를 챙기셔야 해요. 면역력도 빼놓을 수 없죠. 비타민 C는 백혈구를 활성화시킵니다. 백혈구가 뭐냐고요? 우리 몸의 군인이에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 군인들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하루 1000ml 이상 섭취한 그룹은 감기 지속 기간이 평균 23% 짧았어요. 일주일 감기가 5일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비타민 C 부족 증상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줄도 모르고 지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증상은 만성 피로입니다.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커피를 마셔도 잠깐이고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그냥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비타민 C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꼭 필요해요. 부족하면 세포가 연료를 제대로 못 태우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은 넣었는데 점화 플러그가 고장 난 것과 같아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속 비타민 C 저장량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족해도 피로가 훨씬 빨리 찾아와요. 두 번째 증상은 잇몸 출혈입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시나요? 칫솔에 빨간 게 묻어 나오시죠? 많은 분들이 잇몸 질환이라고만 생각하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C 부족도 큰 원인이에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 합성이 떨어집니다. 잇몸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콜라겐이 부족하면 잇몸이 약해지고 모세혈관이 터지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칫솔질만 해도 피가 나는 거예요. 심하면 치아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옛날 대항해 시대에 괴혈병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선원들이 오랫동안 바다에서 신선한 과일을 못 먹으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가 빠지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비타민 C 부족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 경미한 부족 상태는 아주 흔합니다. 세 번째 증상은 멍이 잘 드는 것입니다. 살짝 부딪혔는데 멍이 크게 생기시나요? 어디 부딪힌 기억도 없는데 팔다리에 멍이 있으시죠? 이것도 비타민 C 부족 신호예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모세혈관 벽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지고 피가 새어나와요. 그게 멍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멍이 훨씬 덜 들어요. 네 번째 증상은 상처 회복이 느린 것입니다. 작은 상처가 나도 일주일이 넘게 안 낫는 분들 계시죠? 딱지가 생겼다가 또 벌어지고 자꾸 덧나고. 이것도 비타민 C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려면 새로운 피부 조직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 핵심이 콜라겐입니다. 비타민 C 없이는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니까 상처 회복이 느려지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분들이 상처가 잘 안 낫는 것도 비타민 C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팔뚝이나 허벅지에 닭살 같은 게 돋아나시나요? 피부가 건조하고 거친 느낌이 드시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피부 속 콜라겐이 줄어들어요. 피부의 수분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해지고 거칠어져요. 특히 겨울철에 심해지는 분들은 비타민 C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증상은 관절 통증입니다. 무릎이 시리고 아프시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시고요. 이게 다 퇴행성 관절염 때문만은 아닙니다. 비타민 C 부족도 한몫해요.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의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콜라겐이에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연골이 약해지고 닳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관절이 아픈 거예요.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관절염 진행 속도가 30% 느렸습니다. 일곱 번째 증상은 우울감과 짜증입니다. 요즘 이유 없이 우울하시거나 짜증이 잘 나시나요?
기분 변화가 심하시고요. 이것도 비타민 C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에요. 이게 부족하면 우울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여덟 번째 증상은 감기를 달고 사는 것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리시죠? 한 번 걸리면 2주씩 가시고요. 면역력이 약해진 겁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백혈구가 제 기능을 못해요. 바이러스와 싸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오래 갑니다. 자, 여러분 이 8가지 증상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3개 이상이면 비타민 C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개 이상이면 심각한 부족 상태예요. 지금 당장 비타민 C를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비타민 C는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부터 흡수율을 3배 높이는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면 비타민 C 먹어도 돈만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비타민 C를 드세요. 건강에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큰 실수입니다. 비타민 C는 산성이에요. 아스코르빈산이라고도 부르죠. 산이라는 뜻이에요. 공복에 산성 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을 자극합니다. 처음엔 속이 좀 쓰린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 위험이 됩니다. 심하면 윗궤양까지 갈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됩니다. 위산이 역류하면서 식도가 타들어가요. 72세 박우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공복에 비타민C 1000mg을 드셨어요. 6개월 후에 위내시경을 했었는데 위험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죠. 혹시 공복에 뭐 드시는 거 있으세요? 비타민C였습니다. 복용을 식후로 바꾸고 3개월 후에 위험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입니다. 음식과 섞이면 산성이 중화되거든요. 위자극도 줄고 흡수 속도도 안정됩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때가 첫 번째 골든타임이에요. 두 번째 원칙.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마세요. 하루에 1000mg 한 알.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절반 이상을 버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물에 녹는 건 몸에 오래 못 머물러요. 먹고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 혈중 농도가 최고점에 올랐다가 그 뒤엔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요. 대략 500mg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겁니다. 소변으로 비싼 비타민 C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1000mg를 드신다면 한 번에 1000mg이 아니라 500mg씩 2번으로 나누세요. 아침 식후 500mg, 저녁 식후 500mg. 이렇게만 해도 흡수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하루 1500ml를 드신다면 3번으로 나누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각각 500ml씩.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세 번째 원칙,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세요. 비타민 C는 열에 약합니다.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C가 파괴돼요.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1000 정도의 물이 가장 좋아요. 한 컵 정도 충분히 드시면서 비타민 C를 삼키세요. 물이 부족하면 흡수율도 떨어지고 위에 자극도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 형태를 잘 선택하세요. 약국에 가시면 비타민 C 종류가 엄청 많죠. 알약, 가루, 튜어블, 구미, 리포조말. 뭘 먹어야 할지 헷갈리시죠?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반형 비타민 C입니다. 아스코르빈산을 정제나 가루로 만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3개월치가 10,000원도 안 해요. 흡수는 빠른데 문제는 너무 빨리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흡수율이 대략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형은 나눠서 자주 먹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은 에스터C라는 형태예요. 일반 비타민 C보다 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좋아요. 흡수율도 일반형보다 조금 높습니다. 가격은 일반형의 2배 정도예요. 다음은 리포조말 형태예요. 요즘 가장 인기 있죠. 흡수율이 3배 높다는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리포조말은 비타민 C를 기름막으로 감싸 만든 기술이에요. 지방으로 코팅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형은 물에 녹기 때문에 장벽을 통과하기 어려워요. 장벽은 기름 성분이거든요. 물과 기름은 안 섞이잖아요. 하지만 리포조말은 지방처럼 작동해서 장세포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90%까지 올라가요. 일반형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차이입니다. 또 하나 장점은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지방층으로 감싸져 있어서 위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리포조말이 훨씬 좋아요. 단점은 가격이에요. 일반형의 5배에서 10배 정도 합니다. 하지만 흡수율을 생각하면 가성비는 비슷해요. 마지막으로 구미형이에요. 젤리처럼 씹어 먹는 거죠. 편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 함량이 낮아요. 한 알에 100ml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당분이 많아서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구미형은 보조용으로만 드시고 주복용은 일반형이나 리포조말로 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위가 건강하고 예산이 빠듯하시면 일반형을 나눠서 드세요. 위가 약하시면 에스터시나 리포조말, 예산이 넉넉하시면 리포조말이 가장 좋습니다. 둘 다 효과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5번째 원칙, 적정 용량을 지키세요. 요즘 하루 2000ml 산 33ml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C는 물에 녹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과하면 문제가 생겨요. 비타민C는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으로 분해됩니다. 이게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 되는데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이에요.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신장 결석 겪어보신 분 계시죠? 엄청 아프잖아요. 출산보다 더 아프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하루 2000ml를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1000ml에서 1500ml칼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500ml에서 1000ml로 제한하세요. 자, 이 5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둘째, 한 번이 아니라 나눠서. 셋째, 미지근한 물과 함께. 넷째, 자신에게 맞는 형태 선택. 다섯째, 하루 1000에서 1500ml 적정량. 이 5가지만 지키시면 비타민C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비타민C와 궁합이 맞는 것, 안 맞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모르시면 먹어도 소용없어요. 먼저 최고의 조합들입니다. 첫 번째, 철분제와 비타민C입니다. 빈혈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빈혈 있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철분제 드셔도 효과가 없다고요? 비타민C를 같이 드세요. 철분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철분은 혼자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삼가 철이라고 해서 흡수되기 어려운 형태거든요. 비타민C가 이걸 투가 철로 바꿔줍니다.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요. 특히 시금치나 콩류의 식물성 철분은 비타민C 없이는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철분제 드실 때 비타민C 같이 드세요. 이것만 해도 빈혈 개선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65세 아이오 어르신 사례예요. 이분은 빈혈로 3년간 철분제를 드셨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 올랐어요. 그런데 비타민C 500mg을 같이 드시기 시작하고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좋은 조합은 콜라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콜라겐은 비타민C가 있어야 합성됩니다. 요즘 콜라겐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부, 관절, 뼈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비타민C 없이 콜라겐만 드시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요. 콜라겐 제품을 드실 때 비타민C를 함께 드시면 피부 재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져요. 특히 저녁에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밤에 세포 재생이 활발하거든요. 잠자는 동안 피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좋은 조합은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는 환상의 짝꿍이에요. 둘 다 항산화 비타민인데 서로를 도와줍니다.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잡으면 자기도 산화되어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비타민 E를 다시 살려줍니다. 재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같이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네 번째 좋은 조합은 아연입니다. 아연도 면역력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비타민 C와 아연을 같이 드시면 면역력이 더 강해집니다. 특히 감기 시즌에는 이 조합을 추천드려요. 5번째는 과일과 채소입니다.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 이런 음식에는 비타민 C뿐 아니라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가 있어요. 이것들이 영양제의 비타민 C를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흡수 속도를 늦춰서 몸에 오래 머물게 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 C 영양제 하나에다가 귤 한 개,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돈 들지 않고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이제 반대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비타민 C 먹어도 다 버리는 거예요. 첫째, 커피입니다. 비타민 C 먹고 바로 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에 영양제 먹고 커피 한 잔, 이 습관 가진 분들 진짜 많아요. 큰 실수입니다.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용성인 비타민 C가 빨리 배출됩니다. 몸에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카페인은 철분 흡수도 방해해요. 철분제와 비타민 C를 같이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비타민 C 복용 후 1시간은 커피를 피하세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요. 아침에 영양제 먹고 바로 커피 마시는 습관 오늘부터 바꾸세요. 둘째,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비타민 C와 우유를 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C의 산성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 흡수를 방해합니다. 둘 다 효과가 떨어져요. 비타민 C 드시고 30분에서 1시간 후에 우유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탄산음료 속 인공 첨가물과 인스턴트 음식의 나트륨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늘립니다. 비타민 C는 그 산화 스트레스를 잡느라 흡수되자마자 다 소모돼 버려요. 청소부를 불러놓고 청소하는 중에 쓰레기를 또 쏟아붓는 셈이죠. 비타민 C 복용 전후 한두 시간은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넷째,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비타민 C가 대량으로 소모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C가 필요하거든요. 술 한 잔에 비타민 C 100mg 이상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주 한 병 마시면 그날 먹은 비타민 C는 거의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음주가 잦은 분들은 일반인보다 비타민 C를 2배 이상 드셔야 합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비타민 C를 꼭 챙기세요. 다섯째, 담배입니다. 이건 비타민 C의 최대 적이에요. 담배 한 개비당 비타민 C 25mg 이상이 파괴됩니다. 하루에 한 갑, 숨개비를 피우시면 500ml 날아가는 겁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평균 40% 낮아요. 그래서 흡연자는 비타민 C를 최소 2배, 하루 2000mg 정도 드셔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담배를 끊는 거죠. 여섯째, 칼슘 보충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 C는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으로 분해돼요. 이게 칼슘과 만나면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요.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C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신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일곱째, 제산제입니다. 속이 쓰려서 제산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겔포스, 알마겔 같은 거요.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약이에요. 그런데 비타민 C 흡수에는 위산이 필요합니다. 제산제를 먹으면 비타민 C 흡수가 떨어져요. 제산제와 비타민 C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여러분, 비타민 C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궁합을 맞춰야 진짜 힘을 냅니다. 철분과 만나면 피를 만들고, 콜라겐과 만나면 피부를 만들고, 물과 만나면 흡수를 높이고, 커피와 만나면 사라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음식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음식이 기본입니다. 음식에서 오는 비타민 C는 흡수율도 좋고 다른 영양소와 시너지도 나요. 어떤 음식에 비타민 C가 많을까요? 대부분 레몬이나 오렌지를 떠올리시죠? 틀렸습니다.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음식은 따로 있어요. 첫 번째,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100개에 비타민 C가 190mg을 들어있어요. 레몬의 3배입니다. 레몬이 100개 50mg 정도거든요. 파프리카가 훨씬 많아요. 특히 빨간 파프리카가 노란색이나 초록색보다 비타민 C가 많습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거든요. 익히면은 절반 이상 파괴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그냥 씻어서 드세요. 아삭아삭 맛있습니다. 두 번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100개 비타민 C가 89mg 들어있어요. 레몬보다 많죠. 브로콜리는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만요. 숨이 죽을 정도로만 데치시면 됩니다. 찬물에 헹구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찬물에 헹구면 비타민C가 씻겨 나갑니다. 세 번째, 키위입니다. 키위 하나에 비타민C가 70mg 정도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입니다. 키위는 껍질째 드셔도 돼요. 껍질에도 영양이 많습니다. 털이 거슬리시면 그린 키위 말고 골드 키위를 드세요. 골드 키위는 껍질이 매끈해서 먹기 편합니다. 네 번째, 딸기입니다. 딸기 10개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이 충족됩니다. 딸기는 씻을 때 꼭지를 떼지 마세요. 꼭지를 떼고 씻으면 비타민C가 물에 빠져나갑니다. 꼭지째 씻고 먹기 전에 떼세요. 다섯 번째, 감귤류입니다. 귤, 오렌지, 자몽, 레몬 이런 과일들이요. 귤 2개면 하루 비타민C가 충족됩니다. 겨울철 제주 감귤이 제일 좋아요. 제철 과일이 영양가가 높습니다. 귤을 드실 때 하얀 껍질, 알베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 벗기지 마세요. 거기에도 영양이 많습니다.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비타민C 흡수를 도와줘요. 여섯 번째, 고추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빠지지 않는 고추. 고추 100개에 비타민C가 그리미린 이상 들어있어요. 청양고추가 특히 많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로 비타민C를 보충하세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매운 게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배추와 무입니다. 김치의 주재료죠. 배추 100개 비타민C가 30mg 정도 들어있어요. 무도 비슷합니다. 김치를 담그면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C가 더 늘어나요. 발효식품의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겨울에도 비타민C 부족 없이 건강하게 지냈던 겁니다. 김치 찬양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이에요. 여덟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100개 비타민C가 35mg 들어있어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세요.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요. 시금치에는 철분도 많아서 비타민C와 궁합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감자입니다. 의외죠? 감자에도 비타민C가 있어요. 100개 20mg 정도입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한 편이에요. 전분에 둘러싸여 있어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삶거나 구워도 어느 정도 남아요. 열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100개, 비타민C가 35mg 들어있어요. 양배추는 위 건강에도 좋잖아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양배추 샐러드를 자주 드세요. 비타민C도 보충하고 위 점막도 보호하고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렇게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들을 알려드렸어요.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가능하면 생으로 드세요. 열에 약하니까요. 둘째, 제철 과일을 선택하세요. 영양가가 높습니다. 셋째, 껍질과 속껍질도 함께 드세요. 영양이 많아요. 넷째, 씻을 때 오래 담가두지 마세요. 비타민C가 빠져나갑니다. 다섯째, 매일 다양하게 드세요. 한 가지만 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음식으로 비타민C를 보충하면서 영양제로 부족분을 채우시면 완벽합니다. 이제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느라 비타민C를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엔 혈중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아침에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해요. 아침 식사를 드세요. 밥이든 빵이든 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공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비타민C 500mg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요. 이때 귤이나 키위 하나를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과일의 플라보노이드가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커피는 1시간 뒤에 드세요. 아침에 영양제 먹고 바로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비타민C를 빨리 배출시키거든요. 빈혈 있으신 분들은 이때 철분제도 같이 드세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2배로 높여줍니다. 이 습관 하나로 아침 피로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점심입니다. 점심 때는 몸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에너지 소모가 많죠. 비타민C는 에너지 대사에 필요합니다. 이때 보충하면 오후 피로가 확 줄어요. 점심 식사 후 30분, 비타민C 500mg를 드세요. 점심에는 샐러드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요. 음식에서도 비타민 C를 보충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 드시면 반찬 중에 김치 꼭 드세요. 김치에도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오후에 커피 드실 때는 점심 비타민 C 드시고 1시간 후에 드세요. 저녁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 재생이 활발해져요. 이때 비타민 C는 낡은 세포를 수리하고 피부, 근육, 혈관을 복원하는 일을 합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잠들기 1시간 전에 비타민 C를 드세요. 저녁엔 리포조말 형태가 좋습니다. 흡수가 천천히 진행돼서 밤새 세포 재생을 돕거든요. 일반형을 드셔도 괜찮아요. 콜라겐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이때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서 피부 재생 속도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빛이 맑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특별한 상황의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감기 걸렸을 때는 비타민 C를 평소에 2배로 늘리세요. 하루 3000ml까지 괜찮습니다. 3번에서 4번으로 나눠서 드시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날은 비타민 C 소모가 많아집니다. 평소보다 500ml 더 드세요. 음주 후에는 반드시 비타민 C를 챙기세요. 술이 비타민 C를 다 소모시키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청이랑 드시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도 비타민 C를 드시면 좋아요. 운동하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비타민 C가 그걸 잡아줍니다. 근육 회복도 빨라져요. 정리하면요. 아침 식후 500ml, 점심 식후 500ml, 저녁 취침 전 500ml, 하루 총 1500ml를 3번에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돈 더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나눠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특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C는 대부분의 분들께 안전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는 조심하셔야 해요. 첫째, 위가 약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복은 피하시고 리포조말이나 에스터C 형태를 선택하세요. 위염, 윗궤양,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고요.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비타민 C가 옥살산으로 분해되면서 결석 위험이 있습니다. 하루 1000ml 이하로 제한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이미 신장 결석이 있으셨던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셋째, 당뇨병 있으신 분들. 고용량 비타민 C가 혈당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혈당 체크 전 2시간은 비타민 C 복용을 피하시고요. 구미형은 당분이 많으니 일반형이나 리포조말로 드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비타민 C 소모가 많아서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넷째, 철분 과잉 질환이 있으신 분들. 혈색소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철분이 과하게 쌓이는 병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 C를 조심하셔야 해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높이거든요.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통풍 환자분들. 고용량 비타민 C가 요산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000ml 이하로 제한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섯째, 임산부와 수유부. 비타민 C는 임산부에게 안전합니다. 오히려 태아 발달에 필요해요. 하지만 고용량은 피하시고 하루 1000ml 이하로 드세요. 수유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약을 드시는 분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C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 암 치료 중이신 분들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항암제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덟째, 수술 예정인 분들. 수술 2주 전부터는 고용량 비타민 C를 피하세요.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 회복을 위해 비타민 C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만 의사와 상담하시고요. 자, 오늘 비타민 C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C는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살리는 항산화 엔진입니다. 혈관을 지키고 피부를 살리고 뇌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둘째, 부족하면 피로, 잇몸 출혈, 멍, 상처 회복 지연, 피부 거칠어짐, 관절 통증, 우울감, 잦은 감기가 나타납니다. 셋째, 먹는 방법이 핵심이에요. 공복이 아니라 식후에 한 번이 아니라 나눠서 미지근한 물과 함께 적정량을 드세요.
넷째, 궁합을 맞추세요. 철분, 콜라겐, 비타민 E와는 같이, 커피, 술, 담배, 칼슘과는 멀리. 다섯째, 음식으로도 섭취하세요. 파프리카, 브로콜리, 키위, 딸기, 귤, 고추, 김치. 여섯째, 하루 루틴을 정하세요. 아침 식후 500ml, 점심 식후 500ml, 저녁 취침 전 500ml.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돈도 더 안 들어요. 그냥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의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C 한 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세포를, 혈관을, 피부를 하루하루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3일만 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피부가 맑아지고 한 달이면 피로가 확 줄어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보셔야죠. 손주들 뛰어노는 거 보면서 같이 놀아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건강 챙기셔야 해요. 비타민C 오늘부터 제대로 드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비타민C 복용법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